우와 야 저걸 막았어. 우와 트래퍼드 안돼. 이번 경기에서만큼은 마르무시가 지난 경기처럼 와이드하게는 뛰지 않을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와서 아인누리가 요렇게 오버랩 나가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그림, 혹은 아인누리가 여기까지 돌아서 프로빙 패스를 6헤드 박스로 공급을 해준다라던가. 아인누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아인누리 퍼포먼스가 이번 경기에서는 아인누리랑 누네스 요렇게 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렇다면 요 공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여기는 레인더러스죠. 여기나 레인더러스가 요렇게 공격 상황에서는 요렇게 올라가 주겠죠. 요렇게 띄워주지 않을까 싶어요, 공격 상황에서는. 자, 아무튼 전반전이 이렇게 끝이 났네요. 전반전이 끝나서 끝남과 동시에 전반전의 평가부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컨디션이 좀 약간 안 좋아 보이는 듯한, 몸이 좀 무거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래도 홀란드는 홀란드라고 기어이 마르무시의 어시스트를 받아서 이제 득점을 성공시키는 모습을 연출해 줬습니다. 그래서 맨시티가 지금 현재 0대1로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프론트맨은 골 넣으면 장땡입니다. 골 넣으면 잘한 날, 퍼포먼스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프론트맨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잘하고 있다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르무시는 역시나 이 선수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는 게 정말 어울리는 선수예요. 하프 스페이스에서 뛰는 게 정말 어울리는 선수고, 오늘은 이제 풀백이 와이드하게 나가서 오버랩까지 시도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마르무시가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머무르는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있었고, 이 덕분에 좀 위협적인 모습들도 많이 연출을 시켜줬죠. 그리고 전방 압박도 너무 잘해줬었고, 이래서 확실히 이 선수는 와이드하게 뛰는 것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뛰는 게 맞다, 윙포워드라기보다는 좀 공미에 좀 더 어울리는 선수가 맞다 라고 보는 게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득점에서 좀 강한 코어 힘을 이용해서 상대 수비수들의 이제 견제를 뿌리치고 홀란드에게 공을 연결시켜주는, 이게 제 생각에는 아마 홀란드에게 공을 연결시켜 주고자 노리고 패스를 한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뭔가가 튀었거든, 분명히 공이. 이게 튀는 게 패스 구질이 아니었거든, 내 생각에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게 어시스트로 연결이 됐어요. 이래서 잘했다 정도로. 전반에 뭐 퍼스트 터치 때문에 약간 좀 아쉬운 모습들도 있긴 했지만서도 뭐 그래도 결국에는 공격 포인트 올려줬으면 뭐 좋았다. 그리고 오스카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리그 3번째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밥이다. 이 선수는 그냥 국밥이다. 믿고 볼을 전달할 수 있는 선수. 다른 선수들이 그냥 믿고 오스카밥한테는 줘요. 왜냐면 이 선수는 턴오버를 당하지 않아. 물론 이제 드리블 돌파 이후에 그 다음 동작에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서도 첫 번째 득점에서 뒷점 플레이를 만들어주는 이런 플레이 너무 좋았죠. 물론 이제 오스카밥이 밀고 올라가는 상황에서 누네스의 퍼포먼스도 매우 좋았지만은, 이거는 이제 누네스 이야기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지 간에 터치 한 번으로 팬들을 집중시킬 수 있는 선수가 드디어 맨시티에 나타난 것 같다. 기다려왔었던 선수가 드디어 나타난 게 아닌가라는 너무 기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스카밥만 보면은 너무 흐뭇해. 그리고 베실바 같은 경우에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선수들이 잘할 때는 안 보이는 선수예요. 그리고 선수들이 못할 때는 잘 보이는 선수예요. 이래서 사실 베실바가 안 보이는 날이 경기가 정말 잘 풀리는 날이거든요. 근데 오늘이 딱 그런 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서포트를 되게 잘해주고 있다라는 이런 뜻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리고 레인더러스는 포지셔닝 뭐 준수했죠.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패스, 그러니까 이제 전진 패스는 뭐 애초부터 밀란 시절에서부터 이제 각광을 받아왔었던 이런 선수답게 전진 패스 너무나 좋았습니다. 볼 연결해주는 이런 볼 운반,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에게 필요한 요소죠. 이런 것들을 무리 없이 역할을 수행해주는 모습들 좋았습니다. 박스 투 박스 미드필더는요, 사실 뭐 울브스전 때처럼 뭐 하드킥 경기를 캐리해주면 너무 좋긴 하지만서도 1인분만 해주면 되는 역할이기도 해요. 볼 운반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면 합격점이다 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리는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기 부상 이후에 이 선수 폼 떨어지면 어떡하지라고 모두가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롱패스 그냥 기가 막혔죠. 그리고 수비 포지셔닝, 트랜지션, 수비 백업에 여기에 니코 곤잘레스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많은 활동량 가져갈 필요 없다. 스마트하게만 움직여주면은 맨시티의 수비진은 정돈될 수 있고 안정적일 수 있다. 이제 설명을 해주는 듯한 이런 퍼포먼스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발롱돌의 품격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팀의 격을 올려주는 선수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게 딱 로드리의 이번 전반전까지의 퍼포먼스가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로드리가 아직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풀타임을 뛰지는 못할 것 같기는 한데, 로드리가 만약에 교체가 된다라면은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또 이제 수비 시스템이나 이제 중원의 조합이 바뀌어
나갈지 일단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누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전술 컨셉상 그 경기 직전에 말씀드렸죠. 라인업을 보고 나서 이거 오늘 풀백들 와이드하게 나간다, 오늘 오버랩 나간다, 형님들 풀백들 오버랩 시도하니까 오늘 정말 시원시원한 경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아이누리는 와이드하게 나가서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이제 침투하려는 마르무시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해줬었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크로스도 이제 한 차례 보여준 바가 있기는 했었는데, 오늘 홀란드의 몸이 좀 약간 무거웠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로드리에게 빠른 롱패스를 아이누리가 이제 전달받았을 때 전방에 홀란드가 없었거든요. 스프린트가 늦었었기 때문에. 만약에 홀란드의 스프린트가 좀 더 빨랐었다라면은, 그래서 아이누리가 공을 잡는 시점에 홀란드가 이제 박스 안에 늘 항상 있었다라면, 그랬다라면은 아이누리의 좋은 크로스가 한 몇 차례 더 연출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움도 있기는 합니다. 뭐 어찌됐건 간에 이제 아직 이제 전반이 끝났을 뿐이니까 후반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네스 같은 경우에도 아이누리랑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전술 컨셉상 와이드하게 런업을 가져가고 오버랩을 시도해서 이제 각이 열리면은 크로스까지 올려주는 건 좋지만은, 사실은 누네스한테는 그 정도 각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첫 번째 골 상황을 이제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요, 원래 오스카밥을 견제했어야만 했던 상대 선수가 누네스의 가짜 움직임, 누네스의 런업을 견제한 탓에 오스카밥을 견제하지 못했어요. 이래서 오스카밥이 너무나 편안하게 박스 안으로 진입을 해서 어태킹 서드에서 마르무시에게 공을 연결을 시켜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오스카밥의 퍼포먼스가 기점 플레이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오스카밥의 좋은 퍼포먼스 이면에는 누네스의 오프 더 볼도 있었다 정도로 일단 좋게 평가해볼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사노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수 패스 못한다는 프레임을 대체 누가 씌웠는지 모르겠어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볼 때는 언제나 패스는 정말 잘하는 선수다. 롱패스를 왼발 오른발 너무나 정확하게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모습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인누리비의 백업을 위해서 아마도 이제 상대 공격진이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들이고, 그리고 오늘 전술 컨셉상 양쪽의 풀백들이 많이 와이드하게 이제 전진 배치될 것이기 때문에 스프린트가 좋은 후사노프가 디아스 대신에 이제 출장을 한 것 같은데, 펩이 원했던 대로 기대를 했던 대로 빠른 스프린트를 활용해서 그 아인누리 백업 수비를 해주는 이런 퍼포먼스 너무 좋았죠.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오히려 아인누리가 조금 불안했다라고 하면은 불안하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찌됐건 간에 오늘 후사노프 퍼포먼스는 좋았다. 전반까지는 말이죠. 다만 그건 있어요. 아직 프리미어리그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는 상대의 강한 압박에 당황하는 모습을 종종 연출을 시켜줬다 라는 부분. 그러니까는 이제 늘 말씀드리죠. 지금은 상대의 수비 기조가 맨시티를 상대함에 있어서 상대 수비 기조가 많이 바뀌었다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전 같았으면은 이제 맨시티 공격을 견제하고자 공간을 차단하려는, 그러니까는 상대의 박스 안에 상대 선수가 뭐 한 6명에서 7명 정도 들어가서 틀어막는 방식을 선호했다라면은, 요즘에는 미드서드에서 어태킹 소드로 들어가는 요 지점에서 프레스를 강하게 거는 경향이 있거든요. 맨시티를 상대하는 모든 클럽들이. 근데 후사노프가 이제 오늘 전진한 상황에서 프레스가 강한 지점에 들어갔을 때 여지없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래서 조금 더 많은 출장 기회를 얻으면은 이 선수는 안정적으로 좀 더 편안하게 볼을 운반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톤스는요, 이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수비 바운더리가 매우 넓다라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디아스급의 라인 컨트롤을 할 줄 아는 선수가 아니라서 라인 컨트롤의 미숙함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모두가 옵사이드인 줄 알고 발을 멈췄을 때 실점할 뻔했던 장면이 연출이 됐었어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근데 그거를 트래포드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줌으로 해서 의도치 않게 정말 말도 안 되도 허무하게 한 골 실점할 뻔했던 거를 트래포드가 막아줬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지 간에 이런 라인 컨트롤에 대한 미숙한 부분은 조금은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톤스는 스프린트가 좋은 선수이고 수비 바운더리도 넓은 선수라서 지금 상대의 레프트 윙 포워드, 그러니까는 이를테면 이번 해당 경기에서는 이제 미토마죠. 위협적인 선수가 레프트 윙 포워드에 배치되었을 때는 스톤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비를 해줄 수 있는 선수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선수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래포드 같은 경우에는요, 토트넘전 때 이 스크램블 상황에서 이제 쇼패스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이게 실수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실점이 발생하게 됐었죠. 이래서 일주일 내내 트래포드는 욕을 먹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와신상담이라도 했는지 조금
좀 위험할 것 같다, 조금 혼전 상황이 될 것 같다 싶으면은 여지없이 그냥 롱패스로 그냥 빨리빨리 그냥 걷어내려는 이런 모습들을 연출시켜줬었죠. 아마도 만약에 돈나룸마가 뭐 팀에 합류할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서도 만약에 돈나룸마가 오더라도 이렇게 플레이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골키퍼에게 볼 플레잉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최우선적으로 선방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사람으로서 한 골을 막아준다라면은 섬세한 플레이 알바노냐라고도 이야기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아까 침에 스톤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톤스가 옵사 트랩을 실패해서 너무 허무하게 실점할 뻔했었는데 트래포드가 이 말도 안 되는 반사신경 집중력으로 이 한 골의 실점을 막아줬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제 결과를 바꿔줬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전반전까지는 0대1로 이기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이 트래포드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막아내지 못했다라면은 지금 1대0으로 끌려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어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트래포드의 그 이 퍼포먼스 너무 좋다. 그리고 역시 골키퍼는 선방을 잘하는 게 우선적으로 꼽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우선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느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간에 전반 퍼포먼스 평가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후반전 보고 다시 한번 최종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너무 많이 질러서 목이 너무 아프네요. 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목이 좀 간 것 같습니다. 예, 이해 좀 해주세요. 일단 뭐 홀란드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때는 마르무시에게 공간을 좀 넘겨주려는 움직임을 좀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선 다음에 본인을 철저하게 마크하고 있는 선수들을 끌고 다녀주는 이런 양치기 개 역할을 이제 수행을 해줬었죠.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 주요하긴 했는데 좀 결정적인 상황에서는 스프린트 쳐서 박스 안에 들어가 줄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오프더볼 런에만 집중했던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후반전에서의 움직임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리고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홀란드가 뒤로 이제 내려와 줌으로 인해서 생긴 공간을 마르무시가 이제 활용하려는 움직임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웃프론트 킥으로 오스카바베에게 찬스를 마련해주는 이런 움직임도 좋기는 했습니다. 물론 그게 골로 전환되지는 않았긴 했지만서도 말이죠. 그런데 마르무시 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도쿠랑 교체한 거는 이 교체 카드는 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요. 왜냐면 마르무시는 분명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체력이 떨어진 모습도 딱히 보여주질 않았었거든요. 근데 왜 폼이 올라오고 있는 마르무시를 왜 빼고 도쿠를 집어넣는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좀 잘 안됩니다. 차라리 후반에 지금 그 많은 활동량을 가져간 탓에 오스카밥 같은 경우에는 한 70분 정도, 70분이 지나오면서부터 체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다리가 좀 털린 듯한 모습을 연출을 시켜줬었거든요. 차라리 도쿠를 그 오스카밥 대신에 투입을 시켰더라면은, 그래서 오른쪽 윙포워드 자리에서 도쿠를 뛰게 해줬었다라면은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아쉬운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 포든이나 셰르키가 부상이었던 관계로 뭐 교체 카드가 없었죠. 사실은 교체 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이 도쿠라는 포워드 카드를 조금 더 신중하게 썼어야 됐지 않나라는 아쉬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레인더러스나 로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준수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죠. 안정적인 모습, 그리고 안정적인 볼 배급, 뭐 여러모로 딱히 막 그렇게 흠잡을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레인더러스는 약간 좀 체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체력이 조금 떨어진 모습을 보여준 거 외에는 뭐 딱히 뭐 문제라고 할 거는 없었다. 아이누리 같은 경우에는요, 볼 처리 후반에 너무 아쉬웠었고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이제 종종 연출을 해주는데, 와, 이거 상대가 압박을 걸어올 때 대처가 안 되는 모습이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좀 약점을 노출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었거든요. 일단은 뭐 지난주에 당했었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누네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핸드볼 파울을 왜 했는지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저는 그 급이거든요. 지난 시즌에 맨유전에서 누네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는 경기를 완전 말아먹어서 1대2로 역전패를 당하게 만든 거의 그 정도 수준의 실수였다라고 보거든요. 누네스는 사실은 뭐 수비 퍼포먼스가 좋아진 적이 없어요. 다만 수비할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면 센터백들이 되게 열심히 커버를 쳐왔었기 때문에요. 꼭 나올 때마다 수비 진영에서 이렇게 큰 실수를 한 번씩, 그것도 너무 뼈아프고 치명적이고 어이없고 터무니없는 이런 실수들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이 선수에게서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약간 소신 발언 할게요. 약간 형님들 이 이야기가 좀 약간 불편한 형님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근데 이 현실이 그래요. 나올 때마다 사실 저는 이 선수에게 긍정적인 면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냉정하게. 자, 후산호프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스프린트가 뭐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뭐 거의 뭐 총알탄 사나이였죠. 스프링 수준으로 갑자기 튀어나와서 상대 공격진들도 굉장히 빠른 선수들로 지금 구성이 되었었는데, 이걸 뭐 스프린트로 압살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인누리가 잔실수를 저지르고, 또 이제 오른쪽에서 스톤스가 또 누네스 커버를 쳐주는 바람에 생겨난 이 공간을 또 후산호프가 또 스프린트로 또 커버를 해주고, 정말 많이 쳤어요, 스프린트를요. 결국에는 이제 종아리가 올라오게 됐는데 어쩔 수 없었죠. 필연적이었어요. 너무 많이 뛰었기 때문에. 안타까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을 또 확인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도 준수했고 스프린트도 매우 좋았고, 흠을 잡을 만한 거는 글쎄요, 경험이 조금만 더 쌓인다라면 이 선수는 좀 더 기대할 수 있겠다 정도? 구테어 이거를 뭐 아쉬웠다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긴 하죠. 그리고 뭐 스톤스는 뭐 안정적이었습니다. 선수들 뭐 커버 치느라 바빴고, 누네스가 이제 비운 공간 커버 쳐주려는 이런 움직임, 로드리가 그 백업 들어와주고, 레인더스나 베실박 이 선수들도 이제 내려와서 수비의 그 빈 공간을 다 같이 팀적인 움직임으로 이렇게 커버 쳐주려는 이런 움직임, 이런 오프 더 볼 런이 너무 좋았습니다. 수비 커버 범위가 넓은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펩이 센터백을 2명만 두는 이런 과감한 전술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래포드는요, 오늘 만약에 트래포드가 아니었으면요, 한 4실점에서 5실점 정도는 했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결정적인 선방을 한 3개 정도 해줬거든요. 이제 전후반 다 합해서. 만약에 트래포드가 아니었다라면은 최소 4실점, 그러니까는 한 4대1 정도로도 끝났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마지막에는 완전 그냥 들어간 거를 그냥 쳐냈죠. 이런 선방해주는 모습. 와, 골키퍼의 퍼포먼스를 보고 열광을 한 게 이게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는데 결과가 좀 아쉽게 됐습니다. 지난주 경기에서의 실수를 만회하고자 바싹 집중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오늘의 트래포드의 퍼포먼스에 비해서 이 실점은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결과가 이거는 진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이지 않을까, 트래포드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아쉬운 결과였고, 라이트백은 진짜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안 그러면 이거 혈압 터져서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영입 꼭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못하겠죠. 지금 컨텐츠 올라갈 때쯤엔 영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겠네요.